자, 그러면 교육 철학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 철학은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또 교육 과정에도 우리가 철학적인 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학에도 철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철학은 여러 곳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서서히 완만한 어떤 베이스와 어떤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 철학은 철학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 현상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이제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 그건 결국 이제 교육이라는 정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피터스라든지 허스트라든지 화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한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교육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제 요런 사람들은 요런 이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유교육을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을 뜻합니다. 인문학을 뜻하는 건데, 인문학만이 진정한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교육에도 아주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윤리, 뭐 이런 이제 예체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고, 두르겜과 같은 경우는 사회화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전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철학에서 우리가 주된 테마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선행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사회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이제 좀 작은 교육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 교육 철학의 정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철학의 그 두 번째 영역은 교육 목적론입니다. 교육 목적론인데,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기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유교육과 같은 경우는 내재적 목적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르겜의 이제 사회화와 같은 경우는 외재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떠나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외적 목적을 뜻하는 건데, 정의가 결정이 되면은 목적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 교육의 목적, 교육 목표 같은 것도 이쪽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정의와 목적과 지식을 다루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뭐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2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지식은 뭐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지식과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지식과 같은 이 지식은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경험은 사실 이 철학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험은.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 이제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교육학에서 취급하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지식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이 라일이라는 학자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제적 지식은 사실, 논리, 규범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서 우리가 좀 이제 교육에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이 표현은 모더니즘의 지식관을 객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식관을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주의적 특성이 어떻고 구성주의적 특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교수 방법론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교과에 관한 지식, 인문학에 관한 지식은 전부 객관주의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구성주의라는 것은 학습자 개인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그 모더니즘은 문해부흥에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발달사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70년부터 우리가 시작된 모더니즘의 반대 세력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좀 이제 잘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면은 우선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이 틀을 잘 알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접근하시기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이제 진보주의라든지 본질주의라든지 항존주의라든지 재건주의와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교육 철학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오. 교육 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교육의 정의를 다루는 부분.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을 다루는 부분. 세 번째, 교육의 지식을 다루는 부분.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육의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목적을 결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육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 철학은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육 철학을 알면은 교육이 훨씬 탄탄해지고 훨씬 좋은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